안녕하십니까.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두 달 안에 아픈 곳이 나아지는 맨발 걷기의 기적, 박동창 지음. 오늘은 7번째 낭독 시간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발바닥 아치와 발가락 추동력의 생리학적 메커니즘. 맨발 걷기 치유의 또 다른 생리학적인 근거는 발의 구조, 특히 아치의 기능이 담보하는 신체의 균형 잡힌 직립 자세의 확보와 유지, 작동과 앞으로 땅을 차고 나아가는 발바닥과 발가락의 추동력의 메커니즘이다. 인간은 원래 조물주로부터 맨발로 걷도록 설계되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체중이 60kg인 사람이 하루에 1만 보를 걷는다면 평균 약 7.5km를 걷게 되고, 그 경우 7.5km를 걸을 때 발의 압력은 한 걸음당 60kg으로 계산 시 하루 걷기로 인해 발에 가해지는 무게는 대략 하루 600톤 정도로 실로 엄청난 힘이 발에 전달되는 것이다. 서울대학교병원 신체기관 정보에 의하면 이러한 무게의 힘을 받는 발 한쪽은 26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뼈의 각각은 19개의 근육과 13개의 하지 힘줄이 횡과 종으로 아치를 형성하여 인간의 균형 잡힌 직립 자세의 확보와 보행을 가능하게 한다. 또 발에는 발이 받는 긴장과 비틀림을 견디게 해주는 107개의 인대가 있으며, 이러한 인대는 발의 관절을 결합하는 강력한 띠 모양으로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발의 모양과 기능을 유지한다. 특히 족저근막은 강력한 반신축성 조직으로 발 뒤꿈치에서 넓게 퍼져서 발등뼈 머리 부분에 부착되어 발바닥을 덮고 있는데, 발바닥 전체의 형태를 유지하고 발의 상부 구조의 기초이며 충격을 흡수한다. 이러한 발의 주된 역할은 서 있거나 걸을 때 몸을 지탱하고 이동 시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한다. 발에는 내측 세로궁, 외측 세로궁, 전족부 가로궁, 중족부 가로궁 등 4개의 아치가 있는데, 이러한 아치들은 서 있거나 걸을 때, 달릴 때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아치가 없다면 원상 회복력이 현저히 감소하여 이동할 때 충격 흡수를 할 수 없고, 평발의 경우처럼 발을 질질 끌어 이동할 때 지렛대 기능을 상실한다. 또한 한겨레 신문의 이기루 기자가 쓴 건강 칼럼에 의하면 인간은 두 발이 가진 이런 구조와 기능 덕분에 똑바로 서서 걸을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면 엄지발가락으로 체중을 분산시키면서 중심을 잡아주고 네 발가락과 함께 앞으로 걸어가게 한다. 이때 발의 아치형 구조는 몸의 체중과 압박감을 스프링처럼 흡수해준다. 발꿈치 펴는 모든 균형을 잡아주고 버티게 해준다. 발목의 관절이 빗나가지 않고 정확히 앞으로 서서 걸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발의 인대와 근육, 뼈의 모든 구조물이 완벽한 직립보행의 예술을 만든다. 사람이 걸을 땐 3단계를 거친다. 발 뒤꿈치로 강하게 딛고 발바닥 전체로 힘을 이동시킨 다음 그 힘을 발가락에 실어 박차고 앞으로 나간다. 만약 발가락 힘이 없으면 박차는 힘이 약해지고 바닥에서 발목을 떼는 힘까지 떨어진다. 특히 걸을 때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지 못하면 발바닥 앞쪽에 체중을 실어 땅을 딛게 된다. 이 경우 전신의 균형이 깨지면서 하체의 다른 근육이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무리한 힘이 가해진 발 부위에는 굳은 살이 생긴다. 시간이 지나면 발목과 무릎, 골반, 척추까지 뒤틀리게 된다. 평소 하찮게 여기는 발가락을 무시한 결과가 온몸의 질병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발이 정교하게 만들어지고 구성되어 있기에 오래전 뛰어난 자연과학도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간의 발은 공학기술 최고의 걸작품이요 예술작품이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문제는 문명사회가 되면서 구두를 신게 되었고, 그 속에는 높고 낮은 절연체의 고무 밑창을 끼워 넣어 착용한다. 결국 원래 창조된 발의 발 뒤꿈치, 발바닥과 발가락의 기능이 차례로 또 정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구두에 꽉 짜인 좁은 공간 속에
발 전체가 갇혀 조여진 상태에서 정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인간의 몸과 체형이 정상적인 직립의 각도에서 조금씩 이탈하게 되었다. 동시에 발가락은 본래 맨 땅을 부채살처럼 펴서 스탬프를 찍듯이 끌어당기는 정확한 추동력을 상실했다. 거기에다 딱딱한 고무 밑창을 씀으로써 발바닥의 아치가 제대로 형성하지 아니하고 평발처럼 변질되는 현상이 생겼다. 때문에 몸의 근골격계가 균형을 상실하고 이상이 초래되었다. 엄지발가락에 뼈가 튀어나오는 무지외반증이나 무릎이 틀어지고 골반, 척추, 경추가 틀어지는 등 근골격계에 발생하는 문제점은 그렇게 우리가 신는 구두나 하이힐, 등산화 등의 고무 밑창에서부터 비롯되었다. 한 예로 맨발 걷기 숲길 힐링스쿨의 회원 이용자 씨는 5년 전 무릎 연골 수술을 받았는데도 통증이 가시지 않아 매년 1회에서 2회씩 연골 주사를 맞았다. 그런데 저자의 맨발 걷기 숲길 힐링스쿨에 와서 평소 신던 등산화를 벗어 던지고 같이 맨발로 걸은 지 2개월 만에 무릎 통증이 사라졌다. 구두를 신는 일상의 생활에서 비롯된 무릎 연골의 통증이 수술이나 약으로도 5년여간 없어지지 않았는데 구두를 벗고 맨발로 걸은 지 단 2달 만에 그 통증이 해소된 것이다. 또 한 가지 사례가 더 있다. 바로 저자의 맨발 걷기 숲길 힐링스쿨 회원 김명희 씨는 남편의 친구가 고관절 통증으로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맨발로 한 번만이라도 걸어보라고 강력히 권유하여 마침내 맨발로 걷게 되었다. 그리고 한 달을 맨발로 걸었더니 고관절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한다. 고관절 수술 자체를 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맨발 걷기를 알려준 위 김명희 씨를 저녁에 초대하여 한턱을 크게 내었다 하고 이제는 친구들까지 10여 명을 맨발 걷기로 인도하여 같이 맨발로 등산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결국 위에서 상세히 설명한 발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생리학적 이론과 위 두 가지의 치유 사례는 숲길 맨발 걷기 효과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생리학적 근거와 이유가 뚜렷하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백히 증명해 주었다. 여기 책에서 보면은 이제 무릎 아프신 분들, 특히 연세 드시면서 약간 상체는 이제 좀 두툼해지고 이제 그 하체 근력이 약해지면서 이제 다리가 이렇게 연약해지시면은 이제 무릎 관절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잖아요. 여기 연골 주사가 지금 막 유행입니다. 인기죠. 뭐 6개월에 한 번씩 맞는 그 얼굴에다가도 맞는 그 히알루론산 주사죠. 네, 일종의. 그래서 약간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해주는데 제 주변에 이제 연세가 얼마 드시지 않았는데 이 무릎 연골이 아예 다 이렇게 정말 속된 말로 다 나갔어요. 좀 센 말로. 그래서 그분이 한 몇 년 전에 뭐 강북 쪽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줄기세포 주사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이제 좀 약간 말이 많아요. 그런데 줄기세포 주사를 한 1,000만 원, 그러니까 수술을 하신 거예요. 줄기세포로. 그때 당시에 한 몇 년 전인데 꽤 고가였었어요. 2달 정도를 입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또 막 물이 차고 괴사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인공관절을 넣었어요. 60도 안 된 나이에. 그래서 이 맨발 걷기를 진즉 알았더라면, 그분한테 이렇게 전도를 했다면은 그분이 정말 고통스럽지 않게, 그러니까 다리가 무릎을 쓰지 못하게 되니까 삶의 질이 다 떨어지시더라고요.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책에서 본 대로 모든 그 골격계가 무너지면서 허리 아프고 또 목 디스크도 생기고 또 잘 걷지 못하니까 약간 우울증도 생기고 여러 가지의 그 파생되는 그런 어떤 나쁜 점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맨발을 걸어보니 전 좀 신기하게도 제 직업병이 있다 그랬잖아요. 몇 시간씩 서서 강의하고 강연하고 족저근막염이 사라졌어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중에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약간 평발인 분들 같은 경우에도 맨발로 걸으면서 이렇게 아치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지금 책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하는 이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정말 진심으로 마음에 확 와닿아요. 그래서 그냥 맨발로 걷는다고 해서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스쿨이나 아니면 이렇게 같이 걷는 분들끼리 책을 보시면서 근거와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얻어 가시는 것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또 물러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